바쁘신 와중에 답장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 곳에서 상담 받아봤지만 가장 현실적이고 피해자의 입장을 헤아려 주시는 답변이라 그래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난번 저희 동생이 사내 괴롭힘으로 힘들어할 때 아래와 같이 자문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국 법률적 행동으로 옮겨진 것은 없었으나 정신적으로 의지가 되어 특히 감사했습니다. 신속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언해주신 사항 바탕으로 회사와 협의 후 원상회복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청에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많이 진정되고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입니다. 살아오면서 이런 엄청난 일을 그것도 제 자식이 겪게 될 줄은 추호도 몰랐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그냥 포기할까 싶었습니다. 회사는 못 다니게 되겠지만 제 아이와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다시 힘내보겠습니다. 조언해주신 대로 법적 판단에 의지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하고 상황을 극복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우와, 너무 감사드립니다. 매일 오늘 늦게 열어보고 너무 정리해서 법적으로 설명을 일일이 다 해주셔서 답변을 무료로 받기 너무 죄송할 정도입니다. 바쁘신데 다 읽어주시고 너무 성의를 다해서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과 나오면 한번 메일 다시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갑질 119 스텝 하이원 노무사라고 합니다. 직장갑질 119 스텝으로 활동하고 있고 현재 화성식품 노조에서 정책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스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12년차 변호사로 법률사무소 보다 운영하고 있는 정소연 변호사입니다. 노무사 붙고 나서 수습 노무사들끼리 모임을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게 노동자의 것이거든요. 거기서 직장갑질 119를 처음 접하게 됐고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순간 제가 직장 생활을 또 오래 하다 보니까 그 단어가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가입을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스텝 활동한 지는 노봇 활동이 끝나고 했으니까 한 3개월, 4개월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오픈 채팅방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어떤 걸 해결해드리고 이런 건 없어요. 다만 제가 간단한 답변이라도 드렸을 때 진짜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마다 되게 소소한 기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큰 하나의 기쁨보다는 소소하게 잔잔하게 기분이 항상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무슨 일을 하면 가장 뜻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집에서 아이를 조금 키우면서 어떤 일을 하면 좀 병행할 수도 있고 재밌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사실 상담도. 네. 그래서 제 임신 기간 동안 나름 우울증 탈출에 나는 아주 기여를 많이 했던 단체입니다. 꾸준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서 사실 화요일 3시에서 4시 반에 무조건 제 이름을 그냥 넣었어요. 무조건 거기에다 이름을 써놨어요, 사실.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1시간 반씩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변호사가 이제 우리 활동하는 노무사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전문직인 사람이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내가 일을 해서 번 돈으로 후원을 하고 뭐 내가 쉬는 시간이라든지 휴일에 시간을 내서 어디 집회에 나가고 무슨 후원 주점에 가고 이런 거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살려서 실제로 현장에 준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실 굉장히 적거든요. 특히 변호사들은 사후적인 개입을 많이 하잖아요. 이미 분쟁이 발생하고 막 사건이 무르익은 다음에 할 수 있는데 이 직장갑질 119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초반에 들어갈 수 있는 활동이라서 그런 점에서 되게 할 만한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 좀 존재 가치를 일깨워주는 그런 단체라 생각하는데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좀
저도 감사하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되게 고마운 단체고 이것도 기회예요. 직장합치 119가 없으면은 내가 혼자서 앉아가지고 현장에 노동자들한테 내가 도움이 되고 싶어 뭘 하면 좋을까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런 활동까지 가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사실 회사에서 신고를 하고 이런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 회사에서 잘 다니고 싶잖아요. 예, 그럼 저의 목표도 직장 내 괴롭힘을 할 때도 저의 목표는 그 사람이 다시 잘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예, 뭔가 법으로 싸우고 누군가를 처벌하고 징계하고 그런 목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다시 옛날에 그 즐거웠던 직장처럼 아무 일 없었듯이 다녔으면 너무 좋겠는데 사실 저는 법을 얘기하면 좋죠. 신고하세요 라고 하면 너무 쉽지만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이 너무 괴롭다는 걸 알기에 그 부분들이 항상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하죠. 얼마 전에 이제 사내 평가 때문에 그 근로관계가 종료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이메일 상담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제 사실 성과로 인한 해고라는 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건 충족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메일을 했는데 그분께서 이제 그 다음 회신으로 감사하다. 근데 이렇게 다시 막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부분은 그렇게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가 상담을 해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이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메일을 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랄까 내가 굉장히 그냥 내 입장에선 평가하지 않고 그냥 여기에선 이렇게 된다 이 경우는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거를 나는 또 성실하게 답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길고 자세하게 그런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취약한 상황일 때 우리한테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 평가를 받으면 너는 잘릴 수도 있다. 너는 일을 못하면 그렇게 굉장히 심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다시 나를 해명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거 받고 제가 좀 반성했어요. 위로를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활동이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위로가 될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그 지점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위로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구나. 내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만 하고 위로가 되려면 좀 더 약간 내용은 똑같았을 것 같은데 톤을 바꿀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서 이 부분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며칠 전에 했어요. 저도 이제 조금 미래를 보면 너무 바쁘면 할 수 없을 때도 있겠다 그럴 것 같은데 바쁜 시기가 있어서 조금은 공백기가 있더라도 꼭 나중에라도 복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공백란이 많이 보여갖고 이 단체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게 좀 쉽지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면 그 나름대로의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도 하고 신념이 생기기도 하고 그 방향에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함께 언젠가는 다 만나는 날이 고대하겠습니다. 일단은 계셔주셔서 감사하고 동지들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라고 느낀 순간들이 있어요. 이제 그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항상 누군가가 답을 하고 서로 채팅 시간 같은 걸 맞춰가고 그런 걸 보면서 동지들이 항상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위로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 자신도 이제 전국 각지에서 노력하신 다른 동지들한테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서로한테 그런 사람이 돼서 앞으로 오랫동안 같이 활동합시다.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했으니까 나와서는 계속 저랑 함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탭으로 인정해 주세요. 재정적으로 여유가 돼서 노무사님이나 변호사님을 채용하고 사건 해결까지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가 들어가려고. 정말 너무 힘들어요. 다들 마감을 맞춰주셔야 돼요.